눈에 쏙 들어오는 오늘의 한국사 마인드맵입니다. 오늘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부터 6.25 전쟁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은요, 첫 번째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수립되는지 그 과정을요, 순서대로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 과정, 결과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요, 우리 제자들이요, 머리 아파, 선생님 배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혹여라도 여러분들 그러신다라면 글쎄요, 예, 약 잘 드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게시판 찾아오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서 광복을 이룬 바로 그 시대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겠지만요, 그래도 제가 걱정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광복을 이룩한 해, 그때가 몇 년입니까? 바로 1945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45년이라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시간에서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요, 언제 태어나셨어요?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쭤보면요, 보통 그 1945년 전후로 아마 많이 태어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오늘 수업 시간에 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모르는 게 생기겠죠. 그때 선생님을 찾아와도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가서 그 당시 어땠어요? 라고 하면 그땐 말이지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바로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칠판 이동해서요, 그 당시의 모습 먼저 연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표를 짜잔짠 하고 보니, 자, 1945년에서부터 오늘은 1950년까지 공부한다고 막대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사진 특강을 통해서 이 시대 상황을 살짝 엿보고 왔습니다. 바로 뭐냐면 광복을 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곧장 통일된 나라를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는 분단된 상태로 각각 남과 북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도 1948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할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분단이 되어서 남과 북의 각각의 나라가 세워지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분단된 것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그렇죠? 그런데 2년 후에는 남과 북이 서로 총을 겨루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950년에 일어나는 6.25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두 번째 주제에서 공부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대한민국 임시가 아니라 이제는 정식입니다. 그렇죠? 이 정식 정부가 어떻게 수립되는지 이야기 공부해 볼게요. 미리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요, 이 부분은요, 참 복잡해요. 예, 그래서 초등 제자들에게 가르치나 중학교 제자들에게 가르치나 고등학교 제자들에게 가르치나 끝나고 나면 다들 이게 선생님 뭘까요? 이러면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제자들이요, 공부하고 난 다음에 모르겠다고 책을 덮으면 안 됩니다. 복습하려고 하는 마음 꼭 잡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앞서서 우리는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일본이 1930년대 후반 다른 나라와 함께 2차 대전을 일으키더라라는 이야기 했던 거 기억이 나실까요? 예,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40년대를 이제 넘어가 보다 보니 여러 가지 징후가 일본이 뭔가 전쟁에서 질 것 같다라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일본이 전쟁에서 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잖아요. 자, 그래서 일본이 지게 되면 우리 어떤 나라를 세우지? 라면서 많은 준비들을 하게 됩니다. 자, 당연히 그 중심에는요, 임시정부가 있겠죠. 임시정부가 이때요, 건국강령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여러분, 건국이 뭘까요? 바로 나라를 세운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을 해서 나라를 세운다라면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원칙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임시정부는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거 아니었죠. 그렇죠? 그 중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중국에 일단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건 당연히 아닙니다. 국내에서는요, 혹시 우리 제자들 여운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을까요? 여운형?
선생님이 생각하기에요. 역사 공부를 꽤 많이 한 제자들이 하더라도 이 여운형 선생의 이름이 익숙한 제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당시 국내에 있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인기를 순서로 매긴다라면 한 3등 안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으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조직을 이제 결성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독립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945년 8월 15일이 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광복을 이루게 됩니다. 과정을 살짝 봤더니요. 아까 말했다시피 일본은요.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 그들과 더불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었는데요.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미 항복을 했어요. 근데 일본은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1945년 2번에 걸쳐서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어요. 자, 결국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우리도 독립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독립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우리는 다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바로 뭐냐면 지난번 사진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반도라고 하는 곳은요. 면적은 적어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전 세계에서 그 당시 가장 강력했었던 공산주의 국가가 소련이잖아요. 그 소련이 이제 세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던 바로 그런 곳이고 또 소련의 또 대립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민주주의를 내세웠던 미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광복하자마자 소련 군대와 미군이 이제 들어와서 주둔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각각 군대를 나누기 위해서 북위 38도에 그들이 마음대로 선을 긋고 38도선이라고 불러줬어요. 이것이 바로 45년 8월과 9월의 상황이에요. 우리 제자들이요. 8월이에요, 9월이에요 라고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상황상 와 독립하자마자 라는 걸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소 군대가 주둔하게 되면서 우리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